38번 보자. 오늘 38, 90 해가지고 시험 범위 끝냅니다. 38번 주말에 다음 주가 시험이지. 다음 주가 시험이면 한번 하면 좋겠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해보자. 38번 봅니다. 주말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 언제가 좋아? 일요일? 서희는? 일요일. 일요일 날 나도 일요일이 깔끔하거든. 수업이 하나도. 자, 합니다. 38번. There are numerous ways. numerous는 많은이란 뜻입니다.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관리되어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they all imply stewardship and can be classified into two broad categories. 그것들은 모두 암시하고 있어. stewardship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나오는 단어를 봐봐. 뭐 관리 방식 이렇게 나올 거야. 관리 책임 이렇게 나와 있지. 관리 책임. imply는 암시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오른쪽에 해석에는 수반하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 정도로 살짝살짝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거는 유연하게 넘어가자. 원래 언어라는 게 그렇지. 모두가 관리 책임을 수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넓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액티브 매니지먼트면 적극적인 관리, 인액티브 매니지먼트면은 적극적이지 않은 관리. 소극적이라고 해석해야 될까? 오른쪽에 한번 봐봐. 소극적이라고 나와 있지. 적어봅시다. 야생동물 관리는 그 모두가 관리 책임을 수반하고 있어. 그리고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두 가지 카테고리는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신 기간이라서 이렇게 뭐 판서를 할 때 이렇게 카테고리처럼 판서를 한단 말이야.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은 그리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읽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요 판서 자체가 뭐냐면 이 문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이렇게 적는 거거든. 머릿속으로 적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적극적인 관리는 does something, 무언가를 해. 그 population에. population은 우리가 인구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야생동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라고 하면 안 되거든. 인구는 사람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군이라고 해석하면 딱 좋은 느낌이야. 그 동물의 개체군에게 무언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겠지. 예를 들어서 such as, 예를 들어서 그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야. In a direct manner, 즉각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서 translocations or hunting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respectively 각각 이렇게 갈 겁니다. 트랜스로케이션이면 트랜스는 옮긴다는 뜻이고 로케이션이 위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위치를 옮기는 거 아니면 헌팅 이런 거는 사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한번 소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단어 공부한다 치고 한번 써봅니다. respective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respectful 이거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이거는 각각의. 밑에 거는 존중하는. 그래서 respectively를 각각 이렇게 부사 해석을 했습니다. Populations can also be actively managed. 그 개체군은 동물 개체군은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altering the habitat. 그 서식지를 바꿈으로써 alter 이게 바꾸다라는 뜻이거든. 서식지를 바꿈으로써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서식지를 바꾼다라는 게 사실 요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긴 하거든. translocation. 뭐 글 쓰니까 그거를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서식지를 바꿈으로써 to the benefit or disadvantage of a population. 요게 어떤 표현이냐면 to the benefit of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 마찬가지로 to the
disadvantage of면은 누구누구에게 불리하게 라고 해석을 해. 됐지? to the benefit of, to the disadvantage of 이렇게 두 번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개체군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서식지를 옮김으로써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아무래도 이제 그 개체군에게 유리하게라는 얘기는 그 개체군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거고, 디스어드밴티지면은 개체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관리라고 하는 건 사이즈를 무조건 늘린다 뿐만 아니고 얘네가 너무 많아 안 되겠어, 생태계가 파괴가 돼, 얘네 좀 죽여야겠어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TF 풀다 보면 이런 거 종종 나오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개체군의 사이즈를 늘리기만 한다, 줄이지는 않는다, 이러면 틀렸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관리라 그래서 무조건 좋게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넘어가서 If population numbers are too low for the goal of management agency. agency면은 그 행위 주체를 agency라고 하는데 관리 기관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 해석 한번 보여줄까? 관리 기관 좋아. 관리 기관. 자, 만약에 그 개체 수가 너무 낮아. 뭐에 대해서? 그 관리 기관의 목표에 대해서 너무 낮아. 얘네들이 지금 너무 적어. 동물의 개체 수가. 그러면 다른 적극적인 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식자 컨트롤 뭐 하기 위한 요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 요거는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미니마이즈는 줄인다는 뜻이잖아. 요거의 반대말은 맥시마이즈지. 그럼 미니마이즈일까 맥시마이즈일까를 물어보는 어휘가 나왔다 치자. 물론 답은 미니마이즈인데 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처음부터. 자, 만약에 개체의 수가 너무 낮아. 뭐에 비해서? 관리기관의 목표에 비해서 개체 수가 너무 낮아. 그러면 다른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 통합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포식자 컨트롤 뭐 하기 위해서? 그 네오네이털 데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건데, 저 네오네이털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거를 좀 속 시원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네오네이털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네오가 뭔지 알아? 네오? 네오가 뉴라는 뜻이야. 뉴. 네오라는 단어가 되게 여기저기 나올걸? 내가 네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매트릭스 주인공이 네오야. 네오라는 단어는 꼭 그 주인공의 이름뿐만이 아니고 어딘가에 붙었을 때 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natal이라는 단어는 이제 태어난다를 나타내는 형용사거든. 요게 na가 들어가면 태어남을 나타내. 예를 들어서 nature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뭐 자연이라고 외우기도 하고 특성이라고 외우기도 하는데, 여기 na가 이렇게 들어갔잖아. 태어난 그대로라는 뜻을 원래는 가진다 라고 나도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요런 단어 있지. pregnant. 이거 임신한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요것도 사실 보면은 프리라는 말, 이전이라는 뜻이랑 요 단어가 들어가서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이야. pregnant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네오네이털은 사실 뭐냐면 새로 태어난이라는 뜻이거든. 해석하면 뭐 그런 뜻일걸 실제로. 갓 태어난이라고 나와 있지. 갓 태어난,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의 죽음을 최소화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개체군의 수가 너무 적거든. 그럼 죽는 걸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니마이즈가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포식자 컨트롤 같은, 아니면 포식자 컨트롤이 1번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서식지를 개선해 줄 거야. 뭐 하기 위한? provide required cover. 요구되어지는 커버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뭐에 대한? neonates from predator. 그래서 from predator 해서 닫아서 포식자로부터의 새로 태어난 새끼들에 대한 커버, 요구되어지는 커버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돼. 얘도 아마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라는 뜻일 거야. 뭐 새로 태어난 애기, 갓 태어난 새끼라고 나와 있지. 역시 네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네이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다음 건 이러한 노력은 나타낸다. 적극적인 접근을 나타낸다. 뭐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나타냅니다. 다른 개체수들이 may not be actively managed.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 내셔널 파크에 있는 애들과 같은, 이거 뭐 국립공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과 같은 애들은 적극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Management Activities Minimize, 관리 활동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영향을 그 개체에 미치는, 여기서 오는 어디에 미치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예뻐. 그 개체군에 미치는 외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야. 그리고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종종 뭐를 수반하고 있냐면 Management of Humans and Not Animals, 인간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 거지 동물에 대한 관리를 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글이 끝나는 거거든. 뭐 읽다 보니까 끝나버렸어. 자, 글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야생동물 관리를 한다는 건 두 가지로 적극적, 소극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 근데 이제 말로 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동물들이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는 것들을 보면서 포식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포식자를 컨트롤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포식자가 다가왔을 때 새끼들을 지키기 위한 커버를 제공해 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적극적인 관리의 방식이고, 소극적인 것들은 이제 대체로는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 같은 애들을 관리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럴 때는 동물들에게 미치는 외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래. 그 동물들에게 미치는, 서식지에 미치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동물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걸 말하는 거지.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동물들끼리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무래도 소극적인 관리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했거든. 끝났어.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TF 하고 39번으로 넘어갈게. 아이고 아저씨야. 아저씨야, 읽어보세요. 그럼 읽어보고 39번 하고 나서 TF 줄게. 책을 안 갖고 온 거야? 잘했어. 맞아. 그치. 동물끼리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뭐 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 넘어가 볼까? 39번 하고 나서 카메라 끄고 TF 한번 해보자. 오늘 출근하기 전에 학원 이번에 졸업한 애들 몇 명하고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왔거든. 근데 애들이 남자애들인데 덩치가 엄청 크다. 덩치가 한 3명을 만났는데 얘네가 다 비슷비슷해. 한 187에 막 100kg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덩치가 거의 한 내 2배 정도 되는 애들이거든. 진짜 잘 먹더라, 진짜. 그 피자 파스타 먹는 데를 갔거든. 거기 가서 롤링 파스타를 갔어. 나까지 4명이잖아. 4명이 갔는데 메뉴를 7개 시켜서 먹었어. 7개 시켜서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르대. 진짜 잘 먹더라.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 먹거든. 근데 잘 먹는 거 보니까 좋긴 하더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자, 39번. Waste has historically been seen as a necessary driver of the economy. 자, 여기서 driver라는 단어는 자리해야 되는데, drive 이거 수업할 때 사실 많이 하긴 했거든. 하게 만드는 게 드라이버잖아. 드라이브잖아. 그러니까 드라이버면은 하게 만드는 것, 동력을 공급하는 것 해가지고 동기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추동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 한자말로 해석에는 뭐라 나와? 동인 이렇게 나오지. 동인.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걸 거야.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란 뜻일 거야. 동인이라는 게. 웨이스트, 폐기는 전통적으로 보아져. 뭐라고? 필수 동인이라고.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지.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폐기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상상을 하는 게 어렵진 않지. 사람들이 물건을 버려야 물건을 또 새로 살 거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갈 거고, 그런 얘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속 가보자. 판매는 타이드, 묶여 있어, 관련되어 있어. 공급되어지는 제품의 양에 관련되어 있어. 그리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뭐에 관련되어 있어? 뭐에 의존하고 있어? 그 제품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지금 이 문장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자. 판매는 공급되어지는 제품의 양, 공급량이지. 판매는 공급량과 묶여 있고, 이렇게 묶어볼게. 그리고 그거는 뭐에 의존하고 있냐면 제품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고 있대. 자,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사람들이 물건을 원해야 공급을 할 거고, 공급을 해야 판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이 그림을 떠올리면 좋겠어. 사람들이 원해야 물건을 공급해야겠다라는 어떤 동기가 생길 거고, 공급량을 늘려야 물건을 팔 물건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어렵진 않지. 자, 그러므로 만약에 당신이 설계한다면, 어떤 제품을 뭐 하도록 설계한다면, 결국에 폐기가 되도록 설계를 한다면 너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 너는 보장할 수 있어.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 자, 해석은 했는데 이해를 해야 돼. 만약에 당신이 어떤 제품이 결국에는 폐기되도록 설계를 했어. 딱 떠오르는 거 뭐야?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이폰 업그레이드 하면 애가 똥통 되는 거.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아이폰이 점점 좀 바보가 되는 그 상황 생각하면 되거든. 그렇게 설계를 하면 너는 뭐를 보장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생기겠다,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만들 수 있지.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핸드폰 그냥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폐기가 결국은 그 수요를 만든다. 폐기가 수요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많은 전략들이 통합되었다. 많은 전략이 통합되었다. 어디로? 제품 설계와 사용으로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계획되어진 무쓸모, 쓸모없음, 계획되어진 무쓸모, 그 다음에 한정적인 접근, 수리 도구에 대한 한정적인 접근, 그 다음에 저렴한 재료의 사용과 같은, 이렇게 할 건데, 해석을 급하게 했으니 자, 내용을 상상을 한번 해보자. 애플에서 많은 전략을 이제 어디다가 통합시켰냐면, 제품 디자인과 설계, 제품 뭐 디자인, 설계와 사용에 많은 전략을 이렇게 투입을 시켰어. 뭐 하려고? 폐기하는 게 불가피하게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계획된 무쓸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얘가 바보가 돼. 쓸모없는 핸드폰이 돼버려. 그 다음에 수리 도구에 대한 접근이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장나서 고치러 갔더니, 고객님 이거 고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새로 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를 아예 싼 재료를 써버려.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핸드폰 한 2, 3년 쓰다 보면 바보가 되니까 그냥 새로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저기 obsolescence라고 하는 게 무쓸모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저거 사실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obsole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쓸모없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일부러 핸드폰 바보가 되게 만드는 상황, 사람들이 핸드폰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상황,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자, 이 모든 전략들은 확실하게 만듭니다. 뭐를?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한정적 접근을 가지게 된다. 사용함에 있어서 제품에 대한 한정적인 접근을 가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require a replacement, 이게 대체라는 뜻이잖아. 대체를 요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다른 애들이 많이들 헷갈려 했던 게 뭐냐면, 제품에 대한 한정적인 접근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가령 여기 아이폰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내가 이 핸드폰에 접근을 못 하겠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고장 났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 이게 이제 한정적인 접근이라는 거야. 핸드폰이 점점 바보가 돼가 느려져. 이게 한정적인 접근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문제가 없을 거야.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require a replacement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를 요구한다는 거는 버리고 사야겠다 라는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애플에서 그런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 됐고, 넘어가서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those who supported idea, 어떤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거 아마 동격일 거야. Waste is necessary to drive demand. 폐기가 필요해.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폐기가 필요해 라는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fail to realize,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뭐를 깨닫지 못하는 거냐면 prioritizing or elimination of waste via repair and remanufacturing creates a different kind of demand까지 가서 닫을 건데, 흰색 네모 안에 나오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선시하는 것은 폐기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수리와 재조립을 통해서. 수리와 재조립을 통해서 폐기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것이 새로운 종류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실패합니다. 이렇게 가. 문장이 호흡이 많이 길거든. 이거 머리로 한번 읽어볼래? 해석. 했어? 자, 다시 한번 볼게.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폐기가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뭐를 모르는 거야? 수리와 재조립을 통해서 폐기를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폐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종류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걸 얘네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야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문장부터 뭔가 글의 흐름이 달라졌다, 이게 느껴져야 돼. 방금 전까지는 사람들이 물건을 폐기하게 만들면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을 얘기를 했거든. 근데 글쓴이가 갑자기 이 문장에서 야 근데 폐기를 안 해도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역접이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가 역접의 포인트야.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있어도 되는데 안 써준 거야. 써도 돼. 여기다가 on the other hand, however 쓰면 오히려 글 읽기가 편했겠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글의 전체적인 양상을 두 가지로 볼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폐기가 수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뭐 내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할수록 핸드폰이 바보가 돼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핸드폰 버리고 새롭게 핸드폰을 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략을 말하는 거고, 역접 거치면서 두 번째 양상으로 넘어가. 여기부터는 폐기하지 마. 폐기 안 할 거야. 근데 폐기를 안 하는데도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좀 더 읽어보고 이제 보면은 Product as a Service거든. 서비스로서의 제품이야. 서비스로서의 제품. 이게 뭔 소리냐? 이러한 셋업을 통해서, 셋업은 뭐라 해석했을까? 뭐 구성이라고 해석했을까? 이러한 구조라고 했어? 왜 나는 안 보이지? 구조.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셋업을 통해서 회사들은 그냥 단지 lease out, 요거 임대,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회사들은 제품을 빌려줄 거야. 어떤 제품? That were once sold directly to the customer. 한때, 과거에는, 예전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던 제품들을 이제는 회사는 빌려줄 거야. 상황이 많이 달려졌어. 자, 다시. 첫 번째 상황에선 뭐였냐면 애플이 아이폰을 고객한테 팔아. 근데 쓸수록 핸드폰이 바보가 돼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버리고 새로 사게 만드는 걸 유도하는 거고, 2번 상황은 뭐냐면 애플이 핸드폰을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거야. 빌려줄 거야. 계속 가볼게. With this transition of ownership,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자, 소유권이 변했대. 한번 생각해 볼까? 1번 상황에서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내가 핸드폰 샀어. 누구한테 있어? 소비자한테 있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핸드폰을 빌려준다 그랬거든? 누구 거야 그러면? 기업 거지. 소유권이 달라졌지.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회사는 이익을 유지할 수 있어. 수익을 유지할 수 있어. 뭐 함으로써? Offering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maintenance는 유지 보수란 뜻이야. repair service면 수리 서비스란 뜻이겠지. 유지 보수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우리 상상 한번 다시 해보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애플에서 소비자들한테 아이폰을 빌려주는 거야. 자, 임대 사업입니다. 근데 아이폰 쓰는 대신에 뭐 한 달에 5,000원 내세요, 한 달에 10,000원 내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것 같아. 그리고 핸드폰 고장나면 유지 보수 해드립니다. 고장나면 리페어 서비스 제공합니다. 근데 돈 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서비스로서의 제품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로서의 제품은 그런 거지. 너 물건 고장났어? 그럼 내가 고쳐줄게. 고치는 서비스를 제공해줄게. 고치는 서비스 제공할 건데 너 나한테 돈 내야 돼? 그게 회사 입장에선 제품인 거야. 그게 상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다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는 조금 달라지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회사들은 그래서 이익을 유지할 수 있고, 회사들은 뭐 하도록 격려받을 거냐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격려받을 수 있어. 얘네들은 제품을 허접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물건이 말도 안 되게 허접하면 뭐 자기들이 손해니까 뭐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겠지. 그래서 폐기를 하지 말고 임대를 하면서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게 곧 수요를 만들어낼 거야. 고객들이 수리해 주세요 라고 가지고 올 거야. 그게 수요라는 거지. 그게 고객의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 지문을 지금 한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주로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자, 그냥 봐봐. 자, 1번하고 2번 상황을 나눴잖아. 제품의 내구성은 1번이 좋을까? 2번이 좋을까? 2번이 좋겠지. 왜 2번이 좋지? 회사 소유니까. 그치? 회사 소유니까. 근데 애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근데 내구성이 좋으면 사람들이 고치러 안 오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내구성이 좋은 게 맞는 거지. 왜냐면 소유권이 기업에게 있으니까. 얘는 내구성이 정말 안 좋을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금방 버릴 거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1번보다는 2번에서 내구성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수리 안 하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이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건데 상대적으로는 얘가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다라는 걸 여기서 long-lasting이라고 했거든. last라는 말 자체가 지속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내구성이 좋다라고 할 때 다른 단어로 뭐가 있냐? durable이 있습니다. durable. 이게 내구성이 좋은이란 뜻이고, 건전지 듀라셀 있지. 듀라셀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듀러블하고 셀이거든. 셀이 건전지라는 의미를 가져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38번, 39번 했다. 자, 읽어보고 TF 풀어봅시다. 꼭 읽어보고 풀자.